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1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금요일이면 정기적으로 발표하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그걸 소개해드리고 행정수도 문제에 관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의 분석입니다. 자, 서울시로 수도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쟁점이죠. 김태년 열린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다. 그러나 국면전환용이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정말 이제 수도 이전론까지 불거지고 있고, 이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앞으로 선거에 계속 써먹고 특히 2022년에 충청권표를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조기에 차단해야 되는데, 그 차단하는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늘 국민투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갤럽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로 수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49%,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가 42%로 나왔습니다. 서울시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압도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 조사는 언제 했느냐?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번 주에 화수목, 이렇게 갤럽은 늘 화수목 이렇게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합니다. 1001의 샘플이고요. 이건 이제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유권자들은 61대 32입니다. 2배입니다. 2배. 서울로 유지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수도를 옮겨서 세종시로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 서울시 유권자가 아무리 서울이 과밀하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과연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마치 서울에도 찬성이 더 높은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렇게 선전을 해왔죠. 뭐 그거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다. 그러면 인천 경기는 어떠냐? 인천 경기도 결국 수도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인천 경기도 53대 38.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수도를 서울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옮겨가는 것을 받는 그런 충청권은 어떠냐? 36대 57. 이것도 물론 압도적이지만 이거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36대 57이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그러면 직접 이해관계가 없을 걸로 보이는 영호남은 어떤가? 호남은 21대 67.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니까 무조건 옳다,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요. 21대 67이고요. 그럼 TK와 PK는 어떠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건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 그러니까 약간 시큰둥한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정수도 이전론이 이미 정치화된 이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TK 같은 경우는 52대 38, 그 다음에 PK 같은 경우는 49대 39, 이런 식으로 그 서울을 수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으로 하면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결과입니다. 남성의 경우에 45대 47로 세종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약간 뭐 오차범위 내고 뭐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지만 약간 많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근데 여성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서울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52대 38.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생활의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보수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 지지자는 29대 63. 이것도 약간 의외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이 서울을 수도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럼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어떠냐? 75대 18. 그러니까 서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75%입니다. 뭐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세종시로 이전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가
사실은 2002년이죠. 2002년에 그 선거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맞붙었을 때 노무현 후보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문제로 재미 좀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충청권을 흔들어 놓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행정수도론이었는데 아마 이것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충청권에 연고가 있습니다. 예산에 연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와 충청권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압도적인 승부를 펼쳐야 되는데 박빙의 승부라는 건 결국 행정수도 이전론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정말 재미 좀 봤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3년에 이제 행정수도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걸 막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을 그 즈음에 이때도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27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양일간 했었는데 이때도요. 서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3, 세종시로 가야 된다는 게 44. 팽팽했습니다. 팽팽했습니다. 뭐 조금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많기는 했지만 1%포인트 많은 겁니다. 팽팽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 실제적으로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2003년에 있었는데 자,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0년 7월 이즈음에는 오히려 서울시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49,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게 42로 그 훨씬 더 간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고. 자, 그럼 그 다음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또는 뭐 그 민주당이 이 얘기를 공식화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많았다.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60%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가? 저는 그때부터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도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7월 25일 날 조사한 걸 보면요. 찬성이 48, 반대가 44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48, 더 많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보면 찬성이 53.9, 반대가 34.3 이렇습니다. 이것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완벽하고 압도적으로 많았죠. 물론 이 7월 21일이라는 시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정치화돼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그냥 세종시로 이전? 이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쪽에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조사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그 바이어스 약간의 편향성이 있다고 쳐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거의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퍼나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국민의 의견일까요? 헷갈리시죠? 어떤 게 맞는 국민의 의견일까? 뭐 저라고 뭐 무슨 특별히 무슨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론조사 이상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그 정치 여론조사 또는 정치 성향의 여론조사 뭐 이런 걸 워낙 우리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늘 여러 차례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끼리 서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본인 생각하고 비슷한 거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늘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미디어 리서치와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그래도 상당히 맞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미디어 리서치는 아마 그 전화 면접
전화 면접 조사고요. 리얼미터는 ARS입니다. ARS. 그러니까 ARS는 계속 기계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트렌드는 맞출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그 이슈에 관해서 과연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뽑아낼 수 있느냐? 물론 뭐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다지 믿지는 않지만 트렌드는 믿는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가 7월 21일 날 조사한 거는 이거 한 번의 경우고요. 자,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화 면접 조사를 더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갤럽 조사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뭐 이걸 이제 종합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행정수도 또는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여론은 지금 엎치락 뒤치락 내지는 여론이 일정한 고정적으로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서로 그 어떤 편향성 때문에 지금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도 행정수도론에 관해서 미래통합당이 저는 국민투표를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에 관한 저는 전향적인 의견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2002년처럼 또다시 행정수도를 만들 경우에는 뭐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논리를 펴서 이 문제를 반대했다가는요 2002년처럼 2022년에도 또다시 20년 만에 또다시 대선에서 참패하는 충청권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집권이라는 건 아예 멀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 행정수도론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지금 국민의 뜻은 이렇게 조사기관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묻는 데 대해서. 자,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물어서 만약에 국민의 뜻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도 찬성을 해라. 그러면 충청권 표를 그렇게 많이 잃는 경우 별로 없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부결된다면 그렇다면 2022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대선용으로 써먹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부결됐는데 그걸 대선용으로 써먹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미래통합당이 잘 연구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미디어 리서치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가 단정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미래통합당의 그 행정수도에 대한 대응을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를 제시하고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